저는 이 영어 단어 공부의 본질을 알기 전이랑 후가 정말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냥 입에서 표현들이 술술 나왔고 기억력도 훨씬 오래 갔고 영어가 더 좋아지고 시험 영어랑 회화 영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어 단어 공부의 본질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영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 영어 그리고 회화 영어가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어 단어 공부의 본질과 공부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외고에 다니면서 영어 시간에 탭스 교재로 선생님이 가르치셔서 탭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탭스 공부를 했으니 이제 시험을 봐야지 하고 봤는데요. 원래 저는 모의고사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냥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탭스 시험을 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영어 잘한다는 학생들만 모아둔 외고에서도 시험 성적이 꽤 잘 나왔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시험 성적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점수가 낮았던 영역이 어휘였습니다. 이때부터 탭스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탭스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고 나중에는 영어 특기자로 이 탭스 점수를 활용해서 영어 교육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험용 단어와 회화용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탭스 단어 공부를 하면서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았고 이 단어들은 나중에 탭스 시험이 끝나고서 영어 통역사가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영어 단어 공부의 본질은 바로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공부해야 할 단어 그 자체와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단어 공부가 힘드셨거나 잘 안 되셨다면 여러분의 영어 단어 공부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탭스,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실력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영어 회화를 위해 비즈니스를 위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영어 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어 공부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탭스, 토익, 수능 같은 시험에 있다 하시면 무조건 그 시험 단어책을 사셔서 그것만 파세요.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책 어떻게 파냐? 제가 공부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웠고 전날 공부했던 30개 그리고 그 전날에 공부했던 거 30개 해서 3일에 걸쳐 복습을 하면서 하루에는 총 90개씩 무한 반복하며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이건 다 탭스 단어들이었고요.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게 목적이면 시험 전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익, 토플, 수능 거의 모든 영어 시험을 다 봐서 아는데 딱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만 공부를 하고 그 시험에서 어휘의 뜻을 묻냐, 스펠링을 묻냐, 발음을 묻냐 이런 거를 보고요. 탭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뜻만 알면 돼서 발음 이런 걸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진짜 그 단어랑 뜻만 암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은 빠르게 소거를 하는 겁니다. 전날 공부해도 다음날 까먹는 게 있으면 그 단어들을 위주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어 공부의 목적이 영어 실력 전반을 향상시키는 거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내가 영어 회화를 할 때나 독해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영어 단어의 발음, 스펠링, 뜻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보고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들을 외워야 할까요? 목적이 영어 실력 전반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들이 전반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들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나 책을 활용하는 거죠. 유튜브, 넷플릭스, 영어 원서 등이 그 예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속 가능하고 흥미를 느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흥미를 가지는 분야나 주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와 표현들을 외워주세요. 이걸 맥락을 활용한 영어 어휘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 교육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만큼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영어 어휘 지도론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라는 책에서 나왔던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맥락이란 무엇일까요? 맥락이란 특정 영어 단어가 쓰인 환경, 즉 그 문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아니면 원어민과 대화하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릴 경우에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 맥락이 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달으면서 단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공부하고 싶은 단어의 형광펜을 쭉쭉 칠해서 단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합니다. 제가 통역하기 전에 입 푸는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세계적인 강연 플랫폼 테드입니다. 테드를 활용해서 compartmentalize라는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테드에서 How to Discover Your Why in Difficult Times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compartmentalize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맥락이 어떨까요? 리더십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이 여러 번 compartmentaliz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도 맥락을 듣고 이 뜻이 뭔지 한번 유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d I called a friend of mine who was active duty military, and I asked him a very simple question. How do I compartmentalize my emotions so that I can stay focused on the mission? And he gave me a very stern warning. He said, you can't. He said, we can compartmentalize our emotions for only a short period of time, but no one escapes the trauma of combat.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사이먼 시넥이 군인인 자기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 중에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감정을 compartmentalize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감정을 compartmentalize 할 수 없다. 단기간에는 가능하겠지만 전투의 트라우마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compartmentalize의 뜻이 감이 잡히지 않나요? 뭔가 감정을 분리해내는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과 상용을 활용해서 어휘의 뜻을 유추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줌으로써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사전에는 구분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통해 어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언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요? 전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졸업해야 했고 빨리 영어를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전에서 원어민다운 영어를 할 수 있게 표현을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매체나 원서에서 찾지 않아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모아둔 책인데요. 바로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표현들을 암기하고 원어민다운 영어 표현들이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원어민다운 영어를 더 빨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할 정도로 좋았던 책이라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실력 전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하는 거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맞는 영어 단어를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영어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고 반복할 수 있고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할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표현들은 제가 회의를 통역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을 기회가 되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 공부의 본질인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험, 실력 향상, 회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영상에서 예로 들었던 compartmentalize라는 단어의 뜻은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함께 저와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